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골목 문방구에서 몰래 먹었던 그 불량식품들을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불량식품, 먹어본 사람만 아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록달록한 사탕과 알사탕, 무늬 과자까지 먹으면 달콤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짜릿하고 위험했던 그 맛.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시절 우리가 몰래 먹고 친구들과 나누고 문방구 아저씨와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추억이자 골목의 작은 모험이었던 그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75년 봄, 서울의 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문방구 앞에서 철수는 망설이고 있었다. 손 안에 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소중했다. 문방구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색색깔의 사탕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아저씨, 사탕 하나 주세요. 문방구 주인 김 아저씨는 구름 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수백 개의 사탕 중에서도 가장 예쁜 것을 골라 철수에게 건넸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나선형으로 돌돌 말린 막대 사탕이었다. 철수는 그 사탕을 입에 물고 학교로 향했다. 달콤함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골목길,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수다까지도. 학교에서 철수는 친구 영희와 만났다. 영희는 철수의 막대 사탕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엄마가 문방구 가지 말라고 했어. 왜? 불량식품 파는 곳이라고.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에게는 그저 달콤하고 행복한 맛일 뿐이었는데.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수업 시간 내내 철수는 사탕을 혀끝으로 굴렸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칠판에 적힌 글자들이 사탕의 달콤함처럼 흐릿해졌다. 방과 후 철수는 다시 문방구 앞에 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영희와 수호, 민수까지 따라왔다. 정말 들어가도 돼?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김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특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종이와 잉크, 그리고 각종 과자와 사탕이 뒤섞인 향기였다. 아이들은 진열된 물건들을 신기하게 둘러보았다. 연필, 지우개, 공책 같은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만화책, 딱지, 구슬,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간식들까지. 작은 공간 안에 아이들의 세상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다. 김 아저씨는 담배를 비비며 웃었다. 어디서 온 꼬마들이냐? 뭘 사려고? 사탕이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아저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큰 사탕병을 열어 아이들 앞에 내려놓았다. 형형색색의 사탕들이 보석함을 엎지른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각자 10원씩 내고 사탕을 샀다. 영희는 하트 모양의 분홍 사탕을, 수호는 콜라, 맛사탕을, 민수는 신맛 사탕을 골랐다. 문방구를 나서면서 영희가 말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네. 그러게. 김 아저씨도 친절하시고. 하지만 집에 돌아간 영희는 어머니에게 들켰다. 입안에 남은 사탕의 달콤한 냄새 때문이었다. 영희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문방구 가지 말라고 했지? 죄송해요, 엄마. 그런 데서 파는 건 몸에 안 좋아. 특히 사탕 같은 건 치아를 썩게 해.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달콤함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또다시 문방구에 모였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철수는 문방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곳은 아이들만의 특별한 공간이었다. 어른들의 시선과 잔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곳, 작은 돈으로도 큰 기쁨을 살 수 있는 곳이었다. 김 아저씨도 그들을 단순한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탕 하나를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아저씨는 왜 문방구를 하세요? 철수가 궁금해서 물었다. 글쎄다. 너희들 같은 꼬마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그날 저녁, 철수는 침대에 누워 문방구에서 산 사탕을 빨며 생각했다. 어른들은 왜 문방구를 나쁘다고 할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착했고 사탕도 달콤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저편 문방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김 아저씨는 아마 내일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철수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철수는 사탕의 마지막 단맛을 음미하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도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춤을 추었다. 문방구를 드나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철수와 친구들은 새로운 발견을 했다. 카운터 뒤편 선반 맨 아래쪽에 숨겨진 것처럼 놓인 작은 상자들이 보인 것이다. 김 아저씨, 저기 있는 건 뭐예요? 수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김 아저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특별한 과자들이지.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어.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은 더욱 궁금해했다. 김 아저씨는 결국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깡깡이 젤리, 알사탕, 무늬 과자 등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간식들이 들어있었다. 깡깡이 젤리는 입에 넣으면 톡톡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고, 알사탕은 입안에서 색깔이 계속 변한다고 했다. 무늬 과자는 혀에 닿으면 이상한 무늬가 그려진다는 설명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나씩만 사볼까? 철수가 제안했다. 엄마들이 알면 안 돼.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아이들은 각자 용돈을 모아 신기한 간식들을 하나씩 샀다. 첫 번째로 깡깡이 젤리를 시도한 것은 민수였다. 작은 알갱이를 입에 넣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톡톡 터져. 신기해.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맛보았다. 입안에서 펑펑 터지는 느낌이 마치 작은 폭죽놀이 같았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다음은 알사탕 차례였다. 철수가 혀에 올려놓자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던 사탕이 점점 파란색으로 변했다. 우와, 정말 색깔이 변해. 수호가 신기해하며 자신의 것도 입에 넣었다. 무늬 과자는 더욱 신기했다. 영희가 먹어보니 혀에 나비 무늬가 그려졌다고 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혀를 내밀어 보이며 킬킬댔다. 하지만 재미있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간 민수가 저녁을 먹지 못한 것이다. 깡깡이 젤리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아팠다. 민수야, 왜 이래?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했다. 배가 아파요. 뭘 잘못 먹었니? 혹시 문방구에서 이상한 거 사 먹었니?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곧장 철수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철수 어머님, 우리 민수가 배 아파하는데 혹시 아이들끼리 뭔가 잘못된 거 먹지 않았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몸에 해롭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신기했던 맛이 그리웠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진짜 몸에 안 좋은 걸까? 영희가 물었다. 모르겠어. 맛있긴 했는데. 철수가 대답했다. 민수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수호가 말했다. 며칠 후 아이들은 다시 문방구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김 아저씨, 저희 때문에 혼나신 거 아니죠? 철수가 미안해하며 물었다.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만 먹어야 해.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거든. 김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간식들이 왜 불량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색소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단다.
특히 너희들처럼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럼 왜 파세요? 영희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래도 가끔씩, 조금씩 먹으면 재미있잖니? 인생에서 재미도 필요하거든. 아이들은 김아저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달콤함과 재미 뒤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더욱 신중해졌다. 신기한 간식을 먹을 때는 조금씩만, 그리고 집에서 저녁은 꼭 먹기로 약속했다. 어머니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달콤한 유혹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나갔다. 문방구는 단순히 금지된 것들의 집합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였다. 문방구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다. 매일 방과 후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김아저씨는 이제 아이들을 손자처럼 돌봐주었다. 오늘은 뭘 사려고? 김아저씨가 친근하게 물으면 아이들은 주머니를 뒤져가며 동전을 꺼냈다. 어느 날 철수는 문방구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옆 동네에서 이사온 정호라는 아이였다. 정호는 철수보다 1살 많았지만 낯선 환경 때문인지 조심스러워했다. 여기 처음이야?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응. 엄마가 문방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심심해서.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괜찮아. 김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정호는 철수의 소개로 다른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아이들은 문방구 앞 골목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우정에도 시련은 있었다. 어느 날 수호와 민수가 구슬치기를 하다가 크게 싸웠다. 야, 그거 내 구슬이야. 수호가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이긴 거야. 민수가 맞받아쳤다. 둘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급기야 수호가 민수를 밀치자 민수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아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김아저씨가 급히 달려와 민수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심하지 않은 찰과상이었다. 자, 이리 와서 앉아. 상처 소독해주마. 김아저씨는 문방구에 비치된 간단한 구급상자를 꺼내 민수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친구끼리 싸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아저씨, 수호가 먼저 밀쳤어요. 민수가 투정 부렸다. 민수야, 너도 구슬을 너무 욕심냈잖니. 수호가 변명했다. 둘 다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미안해, 민수야. 수호가 먼저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민수도 따라 말했다. 김아저씨는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날 이후 아이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 다툴 일이 있어도 금세 화해했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왔다. 어느 날 영희가 수학 시험을 못 봐서 울고 있었다. 친구들은 문방구에서 영희를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철수가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정호도 힘을 보탰다. 김아저씨는 영희에게 사탕 하나를 더 주며 말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여름 방학이 되자 아이들은 더 자주 문방구에 모였다. 김아저씨는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의 옛 모습까지. 이 골목에도 예전엔 개울이 흘렀단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멱을 감고 놀았지. 아이들은 상상해보았다. 지금은 아스팔트로 덮인 길 아래 맑은 개울물이 흘렀다는 것을. 아저씨도 그때 아이였어요? 민수가 물었다. 그럼 아저씨도 너희들처럼 골목에서 뛰어다니던 꼬마였단다.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꿈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문방구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갔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야, 너무 늦었구나. 뭐 했니?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문방구에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 문방구가 나쁜 곳인가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쁜 곳은 아니야.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 되지. 그리고 이상한 것들 사 먹으면 안 되고. 네, 알겠어요. 철수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고, 또 화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문방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문방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는 작은 학교 같은 곳이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아이들은 김아저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문방구에 낯선 아저씨가 찾아왔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어딘지 진중해 보였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낯선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박 부장님. 어서 오세요. 김 아저씨도 평소와 다른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은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두 어른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그때 회사를 떠나신 이유를 우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전국 유통망을 구축한다면. 김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다. 됐습니다. 이제 이 작은 문방구가 제 전부예요. 낯선 아저씨가 떠난 후 아이들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김 아저씨, 그분이 누구예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아저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들이 먹는 그 과자들, 사탕들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저씨가 일했었단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아저씨가 우리가 먹는 사탕을 만드신 거예요? 일부는 그렇지. 하지만 그만둔 지 오래됐어. 왜 그만두셨어요? 김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더 자극적이고 달콤하게 만들었지. 색소도 더 넣고 설탕도 더 넣고.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조카가 그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원에 갔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만든 걸로 아이들이 아프게 된다는 걸.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동네로 와서 문방구를 열었어.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로 좋은 게 뭔지 알고 싶었거든. 김 아저씨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물론 여전히 그런 과자들을 팔고 있지.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한테 조금씩만 먹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아이들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 아저씨였다는 사실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문방구를 찾았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다. 오빠, 잘 지내세요?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 순자야. 어떻게 여기까지? 아이들은 김 아저씨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오빠가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 아저씨의 동생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 오빠가 자랑하던 그 친구들이군요. 이 아이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녁 무렵 김 아저씨의 동생이 돌아간 후 아이들은 김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아저씨가 문방구 한다고. 처음엔 걱정했지. 큰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작은 가게를 한다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주는 것 같아.
왜요? 아저씨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 철수는 김 아저씨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른들도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아저씨는 단순한 문방구 주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이었다. 문방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김 아저씨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8월 중순, 동네에 큰 행사가 예고되었다. 매년 열리는 골목 축제였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음식도 나누고 장기자랑도 하는 즐거운 잔치였다. 올해는 우리도 뭔가 해보자. 철수가 신나게 제안했다. 뭘 할 건데? 영희가 물었다. 사탕 만들기는 어때? 김 아저씨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김 아저씨에게 달려가 제안했다. 김 아저씨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야 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게. 김 아저씨는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인공 색소 대신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설탕도 적게 넣어서 몸에 해롭지 않은 사탕을 만들기로 했다. 축제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김 아저씨는 문방구 뒤쪽 작은 창고를 정리해서 임시 작업장을 만들었다. 자, 이게 사탕의 기본 재료들이야. 김 아저씨가 설명했다. 설탕, 물엿, 그리고 천연 과일즙. 아이들은 신기하게 지켜보았다. 평소 먹던 사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했다. 색깔은 어떻게 내요? 민수가 물었다. 딸기즙은 빨간색, 당근즙은 주황색, 시금치즙은 초록색을 낼 수 있어.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사탕이 타버렸다. 두 번째는 너무 말랑말랑해서 굳지 않았다.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니. 김 아저씨가 격려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다. 예쁜 색깔의 사탕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와, 진짜 사탕 같아. 아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축제 하루 전날, 옆 골목에 사는 석인의 패거리가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야, 너희가 뭔 사탕을 만든다고. 웃기지 마라. 석인은 철수보다 2살 많은 중학생이었다. 평소에도 동네 꼬마들을 괴롭히곤 했다. 우리끼리 만든 건데 왜 그래? 철수가 당당하게 맞섰다. 이 동네 축제에 우리도 참가할 건데 너희가 방해하면 안 되지. 누가 방해한다고 했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 아저씨가 나섰다. 얘들아, 뭔 일이니? 아저씨, 쟤네가 우리 사탕 만들기를 방해한다고 해요. 영희가 말했다. 김 아저씨는 석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석이야, 너도 같이 하면 어때?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거잖니. 저희끼리 할 거예요. 석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결국 축제 당일, 두 그룹은 각각 따로 부스를 차렸다. 철순애는 천연 사탕을, 석인애는 화려한 색깔의 일반 사탕과 과자를 팔았다. 처음에는 석인애 쪽이 인기가 많았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 때문이었다. 철수와 친구들은 실망했다. 우리 사탕이 더 건강한데. 수호가 아쉬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석인의 사탕을 먹은 아이들 중 일부가 배탈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 우리 진이가 배 아프다고 하네. 한 어머니가 걱정했다. 저희 민호도 그래요. 다른 어머니도 동조했다. 반면 철순의 사탕을 먹은 사람들은 아무도 탈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달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다며 좋아했다. 김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봐라. 진짜 좋은 건 결국 알아주게 되어 있어. 석이는 자신의 부스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보며 당황했다. 결국 부스를 일찍 정리하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축제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철수야, 너희들 덕분에 올해 축제가 특별했어. 동네 이장님이 말했다. 저희가 뭘 했다고요?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준 것도 고맙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예뻐. 아이들은 뿌듯했다. 비록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결국 진심이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김 아저씨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영희가 말했다. 맞아. 서기도 처음부터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아이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문방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우정이 이제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름방학 막바지, 철수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김 아저씨가 방학 동안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것이다. 정말요? 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제법 믿음직스럽거든. 철수는 신이 났다. 평소 어른들이 일하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터라 자신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설렜다. 첫날, 김 아저씨는 철수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었다. 손님이 오시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해. 어서 오세요라고. 네. 그리고 계산할 때는 실수하면 안 돼. 돈은 정확해야 하거든. 철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맡은 책임이라 긴장되었다.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다. 어머, 철수야. 내가 여기서 일하니? 네. 어서 오세요. 철수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할머니는 우유와 빵을 사셨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눌렀다. 전부 1,200원입니다. 그래, 잘했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돈을 건네주었다. 첫 계산을 무사히 마친 철수는 뿌듯했다. 김 아저씨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두 번째 손님이 온 복잡한 계산을 요구했다. 공책 5권, 연필 3자루, 지우개 2개 주세요. 철수는 당황했다. 각각의 가격을 외우지 못했던 것이다. 잠깐만요. 철수가 김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김 아저씨가 가격을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철수는 계산기로 차근차근 계산했다. 전부 2,800원입니다. 맞네. 잘했어. 손님이 칭찬해 주었다. 점심시간에 김 아저씨가 말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일이라는 게. 네. 근데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는데?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김 아저씨는 철수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며칠 후 철수는 혼자서도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 정리, 계산, 손님 응대까지 꽤 능숙해졌다. 어느 날 평소 가게를 다니던 영희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 철수가 여기서 일하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대단하다. 우리 영희도 좀 배워야 할 텐데. 영희 어머니는 문방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철수가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단순히 불량식품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철수에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다. 김 아저씨가 잠깐 은행에 갔다 오는 사이 가게를 혼자 맡아야 했다. 30분만 비울게.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도움 청해. 네, 걱정 마세요. 김 아저씨가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낯선 중학생 2명이 들어왔다. 야, 여기 주인 어디 갔어? 잠깐 나가셨어요. 중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 슬금슬금 과자를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서웠지만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돈 내고 가세요. 뭐라고? 꼬마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하지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중학생 중 한 명이 철수에게 다가왔다. 철수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 아저씨가 들어왔다. 뭔 일이니? 중학생들은 당황하며 과자를 도로 내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황급히 가게를 나갔다.
철수야, 괜찮니? 무슨 일이었어? 철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아저씨는 철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했어. 무서웠을 텐데 용기 있게 행동했구나. 제가 잘한 건가요? 그럼.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지는 거야.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지.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가 지나자 철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돈의 소중함, 일의 의미, 그리고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김 아저씨는 철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뭐예요? 아르바이트비야. 봉투를 열어보니 5천 원이 들어있었다. 철수에게는 큰 돈이었다. 이렇게 많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야. 마땅히 받을 몫이지. 철수는 돈을 받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그냥 받은 용돈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김 아저씨, 고마워요. 많이 배웠어요. 나도 고마워. 철수 덕분에 가게가 한결 밝아졌어. 그날 밤 철수는 자신이 번 돈을 손에 쥐고 생각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980년대 초 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큰 길가에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섰고 몇 개월 후에는 24시간 편의점까지 생겼다. 골목 안작은 문방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네. 김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철수와 친구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만큼 문방구를 찾는 아이들이 없었다. 슈퍼마켓에는 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고 편의점은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었다. 김 아저씨, 우리는 계속 여기 올게요. 영희가 위로하듯 말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날 철수는 문방구 앞을 지나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김 아저씨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아, 철수야. 정리 좀 하고 있어. 혹시 문방구를 닫으시는 건 아니죠? 김 아저씨는 잠깐 멈추더니 철수를 바라보았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아.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문방구가 없어진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급히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큰일 났어. 김 아저씨가 문방구를 닫으실지도 모르겠어. 뭐라고? 왜? 손님이 없어서. 다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만 가니까. 아이들은 심각해졌다.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특별한 공간이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까? 정호가 말했다.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아직 애들인데. 수호가 실망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우리가 홍보를 해보자.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다. 홍보. 동네 사람들한테 문방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는 거야. 아이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방구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다. 문방구에서는 김 아저씨가 직접 골라주세요. 물건도 더 싸고 무엇보다 정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래도 슈퍼마켓이 더 편하단다. 종류도 많고 깨끗하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옆 골목 문방구도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우리 동네에서 문방구가 사라지는 건가? 영희가 슬퍼했다. 김 아저씨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아이들아,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야. 새로운 게 나타나면 옛날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지. 하지만 문방구가 더 좋은데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어쩔 수 없어. 몇 달 후, 결국 김 아저씨는 결정을 내렸다. 문방구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열어둘 테니 필요한 건 있으면 사가거라. 아이들은 매일같이 문방구를 찾았다.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저씨는 어디로 가세요? 철수가 물었다.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거기서 조용히 살면서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마지막 날이 되었다. 김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각자 좋아하던 사탕 한 봉지씩이었다. 이걸로 우리와의 추억을 기억해 주세요. 철수가 말했다. 기억할게.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문방구 문이 마지막으로 닫혔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 후 그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분식점이었다. 철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했던 풍경이 사라진 자리에서 느끼는 허전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영희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변하지 않을 거야. 문방구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아이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우정의 소중함,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까지. 골목은 여전했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다. 2010년 중년이 된 철수는 아들 준호의 손을 잡고 옛 동네를 걸었다. 30여 년 만에 찾은 어린 시절의 골목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스팔트 길은 깔끔한 보도블록으로 바뀌었고 낡은 단독주택들 사이사이에 작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다. 아빠, 여기가 아빠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야? 7살 준호가 신기하게 둘러보며 물었다. 응, 여기서 아빠가 친구들과 많이 놀았단다. 철수는 문방구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추억의 골목 카페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다. 아빠, 우리 저기 들어가 봐요. 준호가 졸랐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한쪽 벽면에 옛날 문방구를 재현해 놓은 작은 코너가 있었다. 추억의 과자들, 딱지, 구슬, 그리고 각종 문구류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머, 이분 혹시 이 동네 출신이세요? 카페 사장이 철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네, 어린 시절 이 근처에 살았어요. 여기 원래 문방구 있던 자리 맞나요? 맞아요. 김아저씨 문방구였죠. 저도 어릴 때 이 동네 살았거든요. 혹시 철수 형 아니에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사장을 자세히 보았다. 정호야? 너 정호지? 맞아요.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30여 년 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였다. 정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이 카페를 열었다고 했다. 김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가 궁금해했다.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철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문득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형, 이 아이가 내 아들 준호야. 준호야, 인사드려. 이분이 아빠 어릴 때 친구야.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호는 준호를 보며 웃었다. 아빠를 꼭 닮았네. 눈이 똑같아. 정호는 철수와 준호를 문방구 코너로 안내했다. 이거 다 진짜예요? 준호가 신기해했다. 응, 옛날에는 이런 게 다 있었어. 아빠도 여기서 이런 과자들 사 먹었단다. 철수는 추억의 과자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준호에게 설명했다. 뽑기, 달고나, 쫀득이, 깡깡이 젤리까지. 각각의 얽힌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와, 신기해. 아빠, 나도 먹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금씩만. 준호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며 신기해했다. 이상한 맛이에요. 하지만 재밌어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때는 이게 최고의 간식이었어. 지금 아이들은 더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별로일 수도 있지. 철수와 정호는 카페 한켠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 후의 삶,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영희랑 수호, 민수는 어떻게 지내? 철수가 물었다. 영희는 선생님이 됐어.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 수호는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
민수는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지금은 공무원이래. 모두들 잘 지내는구나. 그러게.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준호는 문방구 코너에서 여전히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준호가 딱지를 들고 물었다. 딱지야. 아빠가 어릴 때 친구들과 많이 쳤어. 철수는 준호에게 딱지치기를 가르쳐 주었다. 서투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준호를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재밌어요, 아빠.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도 가르쳐줘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정우가 따뜻한 코코아 2잔과 아이용 주스를 가져왔다. 형, 김 아저씨 얘기 더 해줄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뵈었거든. 철수는 귀를 기울였다. 몇 년 전에 고향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셨대. 그때 내가 우연히 만났어. 정우는 잠시 추억에 잠기더니 계속 말했다.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이들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특히 철수 형 얘기를 많이 하셨어. 아르바이트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 맞아. 그냥 사탕이나 과자만 판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 준호가 다가와서 물었다. 아빠, 김 아저씨는 누구예요? 철수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설명했다. 아빠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분이야. 문방구라는 가게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뭘 가르쳐 주셨는데요? 친구를 소중히 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같은 것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정우야, 이 카페를 여기에 연 이유가 혹시? 맞아. 김 아저씨와 우리들의 추억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우는 카페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벽에는 옛 동네 사진들이 걸려 있고 테이블에는 옛날 잡지와 만화책들이 놓여 있었다.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많이 와요.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죠. 좋은 일 하고 있네. 해가 질 무렵 철수는 준호와 함께 카페를 나섰다. 정우가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형, 가끔 놀러와요. 연락처 주고받자. 그럴게. 오늘 정말 반가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아빠, 오늘 재밌었어요.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신기한 과자도 먹어보고. 그래. 아빠도 즐거웠어. 아빠, 나도 커서 친구들과 그런 추억 만들 수 있을까요? 철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분명히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거야. 알겠어요, 아빠.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꿈을 꾸었다. 문방구에서 김 아저씨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꿈이었다. 꿈속의 김 아저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철수야, 잘 컸구나. 이제 내가 준호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렴. 며칠 후 철수는 준호와 함께 동네 문방구를 찾았다. 비록 예전에 그 문방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준호야, 여기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네, 아빠. 준호는 신이 나서 문방구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문방구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달콤했던 추억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바로 그것이다. 철수는 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렇게 추억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문방구의 달콤한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반짝이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보물이다. 오늘 함께 떠난 골목 문방구와 불량식품 이야기,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그 달콤하고 짜릿했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우리가 웃고 다투고 몰래 먹던 그 사탕 한 알 속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모험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다시 들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만 아는 그 불량식품 비밀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골목과 문방구, 우리들의 달콤한 추억을 함께 다시 느껴보세요.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